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적어도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3만 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한 최소 조건이 3만 달러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3만 달러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도 괜찮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의 NFT 트레이딩 카드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애플이 미모지를 활용한 증강현실 NFT를 공개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애플도 서서히 블록체인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 가능한 부분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달러의 쇠퇴를 주장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안착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레이 달리오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제국 파워지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중국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뒤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 변화,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통화 패권 전쟁, 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상황들은 참 생각해볼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지크립토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간략하게 종합한 내용인데 우리가 산발적으로 체크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도 내용을 통해서 리플의 강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간단히 라운드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진폭이 크고 빠르다라는 점을 요즘 새삼 더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패권 양상, 거시경제 변수들, 이런 것들의 자본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조망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투자 대응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안도랠리를 통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변동성 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비트코인이 최근 안도랠리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 이건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냉각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연준이 올해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CME 페드워치를 보면 투자자 가운데 99% 이상이 6월 FOMC 회의에서 최소 0.5%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등 거시 환경과 암호화폐 시장의 롱포지션 연쇄 청산 등을 감안할 때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달 비트코인 약세장 심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25,000달러에서 27,000달러 사이가 바닥이고 이더리움은 1,700달러에서 1,800달러가 바닥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직 강세장을 지나고 있다. 이건 두 자산의 달러 가치가 각각 강세, 약세 사이클에서 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의 약세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촉매제가 필요하고 거시적인 환경이 뒤따라야 한다. 바닥을 확인하더라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더리움이 5천 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할 거라는 뜻도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는 비트코인이 거의 매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간격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거의 매주 좁은 범위에서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컴샤크는 이번에 32,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저항을 맞은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주변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이후에 큰 범위의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표시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6월 중순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35,000달러를 뚫어낼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변동성 장세는 적어도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3시쯤 금리 인상 소식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기까지는 일정 범위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승 이후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6월과 7월에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9월에는 상황에 따라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관세 철폐 또는 완화와 관련해서는 7월 초에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6월 안에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완화의 무게가 실려서 철폐나 완화로 결정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부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행 유지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과연 최악의 지지율을 확인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만 핸들링하는 다소 1차원적인 멍청한 방식만을 고수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관세든 뭐든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일단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8월 즈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 9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꽤 의미 있는 행보를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의 비트코인 매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올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NFT 트레이딩 카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을 선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플도 한 발 한 발 블록체인의 영역으로 다가오게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포켓몬고의 증강현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아이폰을 증강현실 모드로 바꾼다. 길에서 트레이딩 카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아이폰 미모지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카드가 NFT 기반의 카드이긴 한데 거래 가능한 가치는 없고 수집을 목적으로 웹2 요소로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장난인 게 거래가 불가능한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가치 저장 기능을 두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NFT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애플 역시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NFT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신호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팀 쿡 CEO가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증강현실, 메타버스 기술의 채택과 관련해서 회사는 적절히 투자를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내용들의 힘을 실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 역시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이미 구현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애플 NFT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하다. 결국에는 애플 역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 정리, 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다소간의 안도감과 기대감을 함께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통합패권 전쟁 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핵심은 달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블록체인 시대의 새로운 통합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달러의 쇠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레이 달리오가 주요 국가들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제국 파워 지수를 업데이트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거시 투자자로서 50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량적인 측정을 추구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교육과 혁신, 기술 개발, 시민의식 등 여러 18가지 요소들을 수치화해서 20년 동안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것인데, 종합점수에서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반면 중국이 핵심 경쟁력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과도한 채무, 내부 질서 약화,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국지수 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나름 글로벌하게 존재감을 과시했고 7위는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패권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에 돈줄을 조이겠다라고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켰더니 루블화 가치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고,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수출 중단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려봤자 동맹국 인도와 손발을 맞춰서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를 거쳐서 인도산으로 수출되는 희한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뭔가 한다고 난린데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 제국지수와 같은 수치가 아니더라도 연일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통합 패권 전쟁이 더 속도를 내게 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지크립토가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뽑았는데, 리플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설레는 제목으로 간단한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리플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근거 3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크립토는 먼저 XRP의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에 극적인 상승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플은 런칭 이후에 인수합병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트랭글로와 알그림, 로고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SEC와의 법정 공방에도 리플은 확장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성장을 강화해 나갈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송금 기업들을 지역별로 인수합병을 해가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최근 XRP 레저가 7,200만 번째 블록을 처리한 것을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자체가 탄탄하게 구축되고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펙스가 8월에 출시 예고를 한 아발란체와 XRP 레저 브릿지가 거론됐습니다. 이 역시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과 XRP의 성장과 관련해서 의미 부여가 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플 랠리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걱정되는 변수는 딱 하나, SEC와의 소송 결과가 존재하긴 합니다. 리플 홀더분들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